문방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HM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클레어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부 다 독일 이민 문의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자, 독일 이민을 희망하고 초등 자녀가 둘인 4인 가족, 표준 가족이죠. 엄마, 아빠, 자녀들. 이게 사실 전 세계 표준이에요. 이게 남편분은 42세 법학과 졸업하셨고, 근데 이제 전공을 살리진 않으셨고, 제약회사 감사팀 하다가 제약회사 영업직을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제약회사의 꽃은 영업직이에요.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제약회사의 꽃은 물론 연구개발도 있지만은 사실 제약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1년에 쓰는 무슨 법인카드 비용 이런 거 알게 되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들이 영업을 안 하면은 회사에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약의 경우. 그래서 경력 15년 아마 영업에 아무 잔뼈가 제대로 굵으신 것 같고, 부인분은 44세 전산과 7년 H사 뭐 이거 현대나 뭐 이런데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H사가 뭐 어디가 있지? 그다음에 뭐 10년 경력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 코딩 강사 조금 하시고 육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는 그냥 중하 기초 정도 하시고, 남편분은 역시 중하, 근데 IELTS 6.5 목표로 학습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용 예산 한 5억 정도 예상 가능하고, 남편분 연봉이 좋은 편이고 부인분 연봉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거 아마 뭐 파트타임으로 뭐 잠깐 하는 그런 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첫째가 4학년, 둘째가 2학년, 만 9세, 7세 독일을 희망하시고, 내년 9월 10세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자녀들 뭐 독일 및 EU 시민권 취득하고, 그다음에 뭐 독일어, 영어 뭐 이런 거 원어민급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인은 세컨잡 및 석사학위 취득. 그다음에 상대적 육아교육 비용 절감으로 노후 마련.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빈곤의 늪에 빠지는 그 가정의 사례들이 사실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그 교육비 뭐 지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민으로서 그것만 달성을 해도 엄청난 성공이 돼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시민권 취득 희망하시고, 일단 알려주신 조건으로 독일 이민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정도 예산을 땡겨서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뀐 이민법으로 한 2년, 2.5년 만에 한 3억 투입하면은 영주권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이거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만 먼저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분 연봉이 좋기 때문에 부인분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러기 생활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싫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야 돼요. 내년 9월 입학을 목표로 하면은 내년 봄, 여름에는 뭐 6월, 7월, 늦어도 7월까지, 이왕이면은 5월, 6월 이 정도에 독일 들어와 가지고 집 구하고 뭐 안멜등하고 블루카드 신청을 해서 아이들 9월 달에 무사히 학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을 공립학교 보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서 이미 A2 B1을 만들어서 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B1이 안 되라 한 A2 정도만 아이들이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되면은 바로 김나지움을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장담은 못 하는데, 현지에서 설사 레알슐레의 독일어 특별반 이거를 한 6개월 하고 나서 뭐 김나지움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혹은 뭐 영어하고 독일어를 같이 공부한 후에 이중언어 사립학교로 먼저 들어가서 조금 적응을 한 다음에 김나지움으로 옮긴다던가. 당연히 이중언어 사립학교는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겠죠. 큰 돈은 아니지만은 한국의 뭐 사교육비하고 비교하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이 들기는 들 거예요.
그래서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통해서 한 1, 2년 현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숙사가 달려 있는 공립 김나지움 이런 데 가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하고 독일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바로 공립학교 입학하는 것보다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거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려면은 영어하고 독일어를 지금 굉장히 빡세게 첫째, 둘째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취업지가 미정인데 디셀도르프 지역으로 가겠다? 이거는 비추예요. 디셀도르프 지역 내에 임대료가 일단 비싸서 무슨 거주 허가를 받든 월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봉도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디셀도르프의 일자리가 뭐 엄청나게 많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두 분의 커리어를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현지에서 전문직 취업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부인분이 뭐 지금이라도 빨리 코딩 경력을 다시 되살려서 뭐 영어 공부하고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취업 가능성이 부인분이 조금 더 빠른데, 그런데 디셀도르프에서 취업이 될지 어디 드레스덴에서 취업이 될지 미넨에서 취업이 될지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취업이 될지 아니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취업이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중대도시 초인접 지역으로 가려면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인접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대도시 주변,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대도시 주변 자동차로 1시간 이내, 대도시 중심지까지 자동차로 1시간 이내 지역 정도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분당 용인 이 정도, 뭐 멀리 가면 동탄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인프라도 즐기면서 쾌적하고 월세도 저렴하게, 그리고 오히려 학군도 그 동네 학군도 나쁘지 않은, 실제로 한국도 그래요. 웬만한 서울 시내의 동네보다 용인, 분당, 뭐 동탄, 판교 이런 데들이 학군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 학군이.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그 양질의 직장이 반드시 대도시에 몰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약회사, 웬만한 제약회사들, 독일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들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뭐 흔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블로그에 올렸는데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 어디냐면 인겔하임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인겔하임이 도시 이름이에요. 인겔하임 암 라인 이런 도시란 말이죠. 이게 어디 있냐면은 프랑크푸르트나 비스바덴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완전히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사라져 버렸다. 뭐 여기 보면 인겔하임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야이씨 어디 갔냐? 네, 여기 인겔하임 암 라인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그 옆에 마인츠라는 비교적 큰 도시가 있긴 하지만 마인츠도 사실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뭐 중소도시, 프랑크푸르트 정도가 돼야지 대도시란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스바덴, 마인츠 보다도 더 가서 인겔하임 이런 데에 제약회사가,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다가 집을 구하거나, 여기 보면은 리데스하임이라고 있죠. 리데스하임. 여기 완전히 와인 그 포도밭이에요. 유명한. 이 일대가 다 포도밭이에요. 여기 다. 그럼 여기 살면서 여기 뭐 이렇게 쭉 가서 뭐 다리 건너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 너무 빡센가?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와인밭이면은 빙헨이나 이런 데는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여기 다 포도밭이에요. 라인강 일대가. 그럼 만약에 인겔하임에 만약에 직장을 얻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뭐 이런 데 살면서 여기 출근하는 게 삶의 질이 좋겠어요? 이 근처에 뭐 완전히 시골 동네 같지만은 뭐 여기 인프라 있을 거 다 있거든요. 이런 데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뭐 마인츠나 비스바덴 방문하고, 뭐 꼭 한국 어디 뭐라 그러지? 그 식품점 가야 되면 오버루젤, 뭐 애쉬본 이런 데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국 대기업들은 여기에 다 몰려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내 포지셔닝을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이 시내에다 구한다? 여기 뭐 1,500유로 이하로는 월세 구하기가 힘들어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근데 이런 데는 1,000유로면은 훨씬 더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1,500, 2,000유로 줄 거를 훨씬 넓고 정원 딸려 있는 뭐 그런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1,000에서 1,500유로로 이 일대에서는 구할 수가 있고, 이 주변에 포도밭이 있다?
기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일조량이 좋고. 그래서 아무튼 대도시에서 너무 완전히 떨어져서 막 2시간, 3시간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뭐 2시간 떨어져 있다. 이거는 저도 비추지만은 1시간 이내, 자동차로 1시간 이내라면은 인프라를 누리거나 뭐 즐기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부인분이 이거 코딩 경력 다시 살리고 영어 공부하면은 더 빨리 취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부인분이 나는 더 이상 이제 뭐 코딩이고 자시고 뭐 애 둘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관련된 뭐 석사과정, 뭐 마스터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혹은 뭐 MBA인데 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마케팅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현지의 제약회사 혹은 현지의 의료기기 회사 이런 데에 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만에 하나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의료기기 회사들 중에서 뭐 독일 회사든 뭐 어디 유럽에 있는 어떤 다른 뭐 벨기에 회사든 뭐 덴마크 회사든 이런 회사들 중에서 한국으로 뭐 에이전트를 찾는 업체들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유럽에서 뭐 마스터 오브 인터내셔널 마케팅, 마스터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이미 의료기기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 경력이 한 15년 있다. 분명히 그런 에이전트 권한을 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월급쟁이가 아니라 그걸로 어떤 뭐 옛날에는 그걸 오퍼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뭐 심하게는 무슨 굉장히 비싼 의료 장비 몇 개만 팔면은 1년 장사 끝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예전 고객 중에 어디 뭐 네덜란드에서 무슨 농기구? 의료기기도 아니고 무슨 농기구를 파는데 그 농기구 하나가 뭐 몇 억이라는 거예요. 뭐 1, 2억? 그 농기구 1년에 하나 팔면은 장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의료기기 마진이 엄청 세요. 또 이제 예전 고객분 그 사례를 들면은 한국에서 정말 집에 뭐 돈도 있고 뭐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집 아이 자녀들 중 하나가 어떤 장애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뭐 약간 이제 완화시키거나 뭐 완치는 아닌데 그거를 도와주는 어떤 막 굉장히 비싼 어떤 의료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기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독일로 이제 자녀들하고 부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블루카드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독일에 이게 독일제 장비라는 거죠. 독일제 의료 장비였는데 도대체 독일에서는 얼마나 하나 실제로 본사에다가 직접 한번 뭐 이런 트레이드 쇼라든가 뭐 이런 데 찾아보고 연락을 해본 거죠. 찾아가 봤더니 한국에서 파는 가격에 3분의 1 가격이더라는 거예요. 원가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물론 그거를 한국으로 수입해가지고 뭐 옮겨가는 비용, 뭐 그 당시가 한유 FTA가 체결된 상태였던가, 뭐 관세가 됐든 무슨 비용이 됐든 뭐 이런 비용 다 합치니까는 여전히 그래도 반값이더라. 그런 말씀을 저를 붙잡고 한번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료 장비라던가 이런 사실은 제약들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 이런 제약, 기타 뭐 의학과 관련된 어떤 제품들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혹은 이거 IT 뭐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판공비라고 하나? 영업비용 법인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왜냐?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는 영업비용을 무지하게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의사들 접대하고 뭐 의사들한테 제약회사에서 접대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막히기는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조금 영어 공부 플러스 영어로 수업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혹은 인터내셔널 마케팅 이런 쪽에 석사 과정을 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도 좀 뚫고 현지의 주요 이런 의료 기기 회사 장비들 모이는 트레이드 쇼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 뭐 메세 이런 데서 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뭐 코엑스 이런 데서
각 도시별로 메세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거 찾아다니면서 뭐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느냐, 나한테도 에이전트 권한을 줄 수 있느냐, 그거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과 풀타임 잡을 동시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블루카드를 받으신 분이 누가 주신청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인분이 주신청인 되는 게 유리해요. 전산과이기 때문에 연봉을 낮춰 잡아도 블루카드를 승인받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을 적게 부담을 해요. 그러면 부인분이 주신청인이 돼가지고 블루카드 영주권을 가는 트랙 하나를 만들고 남편분은 그냥 동반거주 허가로 따라가서 현지에서 풀타임 대학원을 다니면서 잡서치를 동시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다가 취업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공부를 대학원 진학을 한국에서 더 이상 하는 거는 그다지 저는 약간 비추해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함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조금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키워야지, 뭐 글로벌한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지 현지에 있는 그런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제약회사에서 나한테 에이전트를 더 잘 줄 거 아니에요. 한국적으로 막 술 잘 먹고 뭐 접대 잘하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에이전트를 사실 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외국계 회사들의 본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세일즈 매니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뭐 이미 지금 뭐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지사장을 하지 술 잘 먹는 사람이 지사장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어차피 이 비용이면은 뭐 한국에서는 대학원 또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용을 아껴서 영어 공부만 하시고 대학원은 현지에서 독일 현지에서 조금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